혼자 드시는 저녁밥이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지금 혹시 혼자 밥 드시다가 이 영상을 틀어두신 건가요? 작은 방 안에 텔레비전 소리만 어색하게 울리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숟가락이 그릇에 살짝 부딪히는 소리만 조용히 들리는 그런 저녁. 식탁에 앉아 반찬을 하나씩 집어먹다가 괜히 휴대폰을 집어들어 유튜브를 켜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이, 너무 조용하니까 뭐라도 소리 좀 나야겠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르신, 만약 지금 이 영상을 그런 마음으로 틀어두셨다면 오늘 이 시간만큼은 제가 식탁 옆 의자 하나 살짝 끌어와서 어르신 옆에 조용히 앉아있다고 생각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대단한 지식을 알려드리거나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혼자 밥 드시는 어르신께 그 밥상이 절대 초라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랬지요. 밥상에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남편, 아내, 아이들, 손주들까지 둘러앉아서 쿡 좀 더 줘요. 김치 여기 좀요. 아빠 이거 맛있다. 말소리가 이쪽 저쪽에서 끝도 없이 쏟아졌습니다. 김치 썰어달라는 소리에 가위가 찰칵찰칵 튀김 올라간 접시에서 바삭바삭 소리가 나고 뜨거운 국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던 그 밥상 말입니다. 조용히 좀 먹어라. 밥상에서 시끄럽게 굴지 말고. 그렇게 잔소리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살짝 웃음이 나곤 했습니다. 혹시 이런 기억 있으신가요? 비 오는 날 모두 늦게 들어와서 밥 차릴 시간이 없던 날, 야, 오늘은 그냥 라면이나 끓여 먹자. 그러고 끓인 라면 한 냄비를 식탁 가운데 딱 올려놓고 젓가락 여러 개가 그 안으로 동시에 들어가던 날, 김치 한 접시 곁에 두고 뜨거워서 후 불면서 먹던 그 라면이 지금 생각해보면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던 저녁밥 같지는 않으신가요? 그때는 그게 그렇게 소중한 순간인 줄 잘 몰랐습니다. 그냥 힘들다. 사람들 먹이는 것도 일이다. 허리가 쑤시고 다리가 퉁퉁 붓고 머릿속에는 설거지 언제 다 하지. 계산이 먼저였지요. 하지만 이제 돌아보면 그 북적북적한 밥상, 그 시끄러운 말소리, 아이들이 쟁반 들고 뛰어다니던 소란이 참 따뜻한 소란이었습니다. 그 밥상을 매일같이 준비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어르신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시장에 가서 무거운 장바구니 끌고 오고 계절 따라 값싼 채소, 싱싱한 생선 골라서 손이 시릴 때까지 물에 헹구고 도마 위에서 다듬고 썰고, 여름에는 땀이 등에 흥건해도 부엌에서 불 앞을 떠날 수 없었던 사람. 엄마, 반찬 또 이거야? 라는 말에도 꾹 참고 그래도 식구들 배 채우는 게 제일 먼저였던 사람이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어르신이십니다. 식탁 위 나무 결마다, 그릇에 남은 작은 기스마다 사실은 어르신의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명절 전날 밤새 전 부치시던 기억, 김치 담그느라 양손이 빨갛게 부르트던 기억, 아이들 소풍 도시락 싸느라 새벽같이 일어나 계란말이 굽고 주먹밥 만들던 기억, 그 모든 날들이 다 이 식탁 위에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지금 혼자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사실 이 식탁에는 그동안 함께 밥을 먹었던 사람들의 온기와 웃음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조용해져서 그렇지 세월이 소리를 살짝 낮춰놓았을 뿐입니다. 예전 밥상이 시끄러운 행복이었다면 지금 이 밥상은 조용한 추억이 편안히 앉아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밥상에 앉아있는 사람이 나 하나뿐일 때가 더 많을 겁니다. 숟가락도 하나, 젓가락도 하나, 반찬은 예전처럼 가지런히 여러 개 차려놓지 않고 김치 한 가지, 국 한 가지, 때로는 밥 한 그릇에 반찬 한두 개면 끝날 때도 많지요.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내 밥상은 왜 이렇게 초라해졌을까? 젊을 땐 그래도 가족들 먹인다고 상도 꽉꽉 채웠는데 이 나이 먹고 이게 뭐람. 짧게 쉬어가기. 어쩌면 텔레비전에 나오는 화려한 음식들, 유튜브에 가득한
먹방 영상들을 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잘 차려 먹지도 못할까?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남과 비교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르신, 잠깐만 생각을 방향을 바꿔보았으면 합니다. 지금 이 밥상은 세상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묵묵하게 남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 비로소 자기 자신을 위해 차려놓은 밥상입니다.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밥을 차려오신 분이 이제는 그래 이제는 나도 좀 챙겨 먹자 하고 스스로를 위해 준비한 저녁입니다. 반찬이 몇 가지냐, 그릇이 몇 개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밥이 조금이어도 국이 조금 식었어도 지금 이 밥상 위에는 어르신의 세월이 살아온 날들의 무게가 고스란히 올려져 있습니다. 지금 숟가락을 들고 있는 이 손, 주름이 하나둘 들었어도 마디마디가 굵어졌어도 그 손은 수십 년 동안 가족들 입에 밥을 넣어준 손입니다. 그 손이 이제는 나를 위해 숟가락을 들어 올리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어쩌면 어르신 인생에서 나 혼자만을 위해 차린 밥상은 지금이 처음일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 눈치 보느라, 젊을 때는 자식들 눈치 보느라, 결혼하고서는 배우자와 식구들 챙기느라 언제 한번 나만을 위한 밥상을 마음 편히 차려본 적이 있었나 돌아보면 생각보다 잘 떠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어르신이 혼자 드시는 이 밥상을 외로운 밥상이 아니라 처음으로 나를 위해 차린 소중한 밥상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사람과 함께 먹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해주느냐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르신께 조심스럽게 몇 가지 작은 제안을 드려보려 합니다. 첫 번째, 내가 진짜 좋아하는 반찬 한 가지 올리기. 내일 저녁에는 반찬 한 가지만이라도 가족들 입맛 말고 내 입맛을 기준으로 골라보시면 어떨까요? 예전에 아이들이 잘 안 먹어서 자주 못해 먹었던 반찬, 내가 좋아했지만 비싸서 자주 못 사 먹었던 음식, 혹은 나이가 들어서도 이상하게 계속 생각나는 소박한 반찬 한 가지, 그걸 식탁 위에 올리면서 이렇게 속으로 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오늘은 내 차례다. 내가 먹고 싶은 거 한번 먹어보자. 두 번째, 식탁을 조금만 정성스럽게 만들어 보기. 대단한 인테리어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휴지 대신 작은 수건이나 손수건 하나를 옆에 두거나 늘 쓰던 그릇이지만 반찬 담을 때 조금만 예쁘게 담아보거나 오래된 컵이라도 물 한 컵을 가득 따라 놓고 그래, 내가 나를 손님처럼 대접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한 번만 정리해 보셔도 좋습니다. 식탁 위를 조금만 정갈하게 만들면 마음도 조금은 정돈되는 느낌이 들 겁니다. 세 번째, 숟가락을 들기 전 나에게 한마디 건네기. 밥을 먹기 전에 잠깐 눈을 감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잘 먹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다, 나야. 이 말을 스스로에게 해보셨으면 합니다. 식구들 챙기느라 늘 남에게만 해주던 말 많이 먹어라. 오늘도 고생했다. 이제는 그 말을 나 자신에게 해줄 차례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우습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계속하다 보면 언젠가부터는 정말로 그 말이 위로가 되어 마음 깊숙한 곳까지 따뜻하게 스며들 날이 올 겁니다. 또 한 가지, 가능하시다면 밥을 드실 때만큼은 조금 천천히, 조금 여유 있게 드셔보셨으면 합니다. 평생 급하게 드셨지요. 부엌일하다가 서서 먹고 식구들 다 먹고 나서 설거지 사이사이에 대충 입에 넣고 나는 뭐 배만 안 고프면 됐지 하면서 늘 나 자신은 뒤로 밀어두고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밥을 먹는 이 시간만큼은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는 나만을 위한 시간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정해보셨으면 합니다. 틀어놓은 텔레비전 소리가
너무 시끄럽게 느껴진다면 볼륨을 조금 줄이고 대신 잔잔한 음악이나 이런 이야기를 작게 틀어놓고 한 숟갈 한 숟갈 천천히 맛을 보면서 그래, 나 아직 잘 먹네. 이 정도면 괜찮게 살고 있네. 스스로를 토닥여 주셨으면 합니다. 어르신 혼자 드시는 밥상이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마음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하고 가볍게 넘길 생각 저는 없습니다. 외로운 건 분명히 외로운 겁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어르신 앞에 놓인 이 밥상이 초라한 건 아니라는 것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밥상은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 이제서야 자기 자신을 위해 차린 밥상입니다. 수많은 날들을 버텨온 어르신의 세월이 그릇 하나, 숟가락 하나에도 조용히 기대어 앉아있는 그런 밥상입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밥 한 숟갈을 드실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곁말을 붙여보셨으면 합니다. 그래, 나 오늘도 잘 버텼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에게 이 말을 선물해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또 밥을 드시다가 괜히 가슴이 허전해지고 손에 힘이 빠지는 날이 다시 찾아온다면 그럴 때마다 이 채널을 한 번 더 찾아와 주세요. 언제든지 어르신 옆 의자 하나는 항상 비워두겠습니다. 혼자 드시는 저녁밥이 외롭지 않도록 어르신의 밤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해지도록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